안녕하세요. 치트키보다 빠른 책트키입니다. 배그를 하거나 롤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는 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휴대폰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동시에 하고 있을 겁니다. 2시간이 넘도록 초집중해서 말이죠. 만일 여러분이 도파민 중독이라고 생각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간단한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생물학적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쾌락과 고통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수평을 이루며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하려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반대로 30분 정도 공부를 하는 건 어떨까요? 책을 읽는 건요? 네, 맞아요. 말도 안 되게 힘이 듭니다. 헬스장에 가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거나 홈트를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생각만 해도 벌써 피곤합니다. 물론 우리는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는 생산적인 활동들이 미래의 달콤한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걸 익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게임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피드 보는 게 더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즐겁고 재미난 일들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규칙적으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투잡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내는 걸까요? 그들은 어떻게 본능을 이겨내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을 동기부여하게 만든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뇌의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아는 도파민은 쾌락물질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파민은 우리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욕망이 무의식적으로 이를 찾아나서 성취하게 만드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도파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잘 다루어야 하는데요. 도파민이 얼마나 강력한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쥐의 실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은 신경과학자들이 쥐에게 실시했던 실험입니다. 연구자들은 쥐의 뇌에 전극을 삽입하여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쥐가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뇌에 있는 보상중추를 자극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눌렀던 버튼을 갈망이 너무 강렬해지자 미친 듯이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넘도록 말이죠. 심지어 쥐들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오롯이 버튼만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구자들이 쥐 뇌의 보상중추에서 도파민 분비를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 쥐들은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것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짝짓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삶의 욕구를 모두 잃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입에 직접 넣어주면 막 좋아하고 즐기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는 등의 동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쥐 실험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도파민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비슷한 효과를 미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뇌는 얼마나 많은 도파민을 분비해야 할지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를 항상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활동이 도파민을 거의 분비시키지 않는다면 그 일에 대한 동기는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활동이 도파민을 다량 분비시키는 활동이라면 계속 그 일을 반복할 정도로 큰 동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들이 도파민을 분비시킬까요? 우리 뇌는 단순하게 잠재적인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예측되는 모든 행동들의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뇌는 도파민을 더 이상 분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를 먹기 전에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왜냐하면 소고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 소고기가 맛이 없어 기분이 나빠지게 된다 한들 말이죠. 뇌는 다량의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활동에 당신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는 그저 더 많은 도파민만 얻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탄생되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도 자신이 하는 일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뇌에서 원하는 건 그저 더 많은 마약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심지어 물을 먹는 행동조차 도파민이 분비되니까요. 그런데 가장 많은 도파민 분비는 예상치 못한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질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을 계속해서 본다던가 유튜브 쇼츠를 1시간 동안 계속 본다던가 컴퓨터 게임을 3시간씩 한다던가 야동을 매일 본다던가 빠르게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무언가 보상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휴대폰을 자꾸 열어보며 카톡이 왔는지 살펴보고 문자 메시지가 왔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SNS 게시물이 올라왔는지 살펴보고 좋아요 수가 늘었는지 댓글이 달렸는지 확인하는 행동들입니다.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더더욱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이걸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파민 디톡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디톡스는 디탁시피케이션의 약자로 독소를 떼내고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해독과 같은 말입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도파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대충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도파민 디톡스가 단 하루짜리 챌린지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를 정해서 강력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 모든 활동을 피하는 날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고농도로 설정되어 있는 도파민을 자연스레 아래로 떨어뜨려 회복시켜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 몇 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극심한 금단 증상을 겪는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디톡스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가능한 재미없게 살기.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음악도 듣지 않고 야동이나 패스트푸드도 금지입니다. 하루 종일 쾌락의 근원이 되는 외적인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루함을 받아들이세요. 장담하는데 엄청나게 지루할 겁니다. 대신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청소하기, 요리하기, 산책하기, 등산하기, 자전거 타기, 명상하기, 버킷리스트 만들기 등을 말이죠. 물론 지루하고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 안에 철저한 변화를 원한다면 강력하고 과격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분명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정말 해결책이 된다고? 잘 생각해보세요. 삼시세끼 맛있게 식사를 하다가 무인도에 갇혀 하루를 보내게 됐을 때 바나나 하나는 엄청난 행복이 됩니다. 도파민 디톡스도 이와 같습니다. 평소에 가질 수 있는 쾌락을 다 뺏고 덜 만족스러운 행동들을 함으로써 더 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도파민 디톡스란 지루했던 일들이 재밌게 느껴질 정도로 지루하게 될 때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라 어렵다면 소도디를 해보세요. 소도디는 소소한 도파민 디톡스의 줄임말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주 하루를 정해 단 한 가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는 절대 넷플릭스를 보지 않겠어. 오늘 나는 게임을 하지 않을 거야. 오늘 하루는 야동을 보지 않겠어. 오늘 나는 정크푸드를 먹지 않을 거야. 등과 같은 것이죠. 다른 일들은 해도 되지만 하지 않기로 한 행동은 절대 금지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도파민 디톡스의 핵심은 고농도로 설정되어 있는 도파민을 자연스레 아래로 떨어뜨려 회복시키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행동은 모두 한꺼번에 가능한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힘이 들고 도파민 분비가 적은 행동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집 청소, 글쓰기, 책 읽기, 운동하기, 영상 만들기 등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말이죠. 그리고 하루에 정해진 양의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저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약간의 고도파민 행동을 하도록 허락합니다. 고농도의 도파민을 먼저 하고 나면 뇌에서는 자극이 적은 도파민, 운동이나 독서 등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먼저 힘든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도 있지만 고통을 먼저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균형 있고 활력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